예, 학교 현장이 지금 원격 수업을 준비하느라고 정말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고 또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육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나 또 여러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함께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원격 수업 제작을 위한 저작권 Q&A를 지난 4월 10일 날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 바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저작권 문제,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화성 나르고에서 정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네, 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저작권 업무를 맡고 있는 문무상 연구위원입니다. 예,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현 선생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선생님들께서 요새 그 원격 수업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쓰고 계시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어떠세요? 학교나 학생들이 일단 이 원격 수업이라는 자체에 익숙하지 않고 또 이런 매체에 어려워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 이제 여러 학교를 좀 다니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이 선생님들의 이런 노력을 토대로 잘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생님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그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도 교과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 자료를 다 제작하기에는 어려우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컨텐츠들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많이 선생님들께서 좀 의문을 갖고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는 또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종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할 때 이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출판사들마다 정책이 달라서 어느 출판사는 어디까지 되고 또 어느 출판사는 어디까지 되고 또 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시중의 각종 컨텐츠들을 이용할 때 책이나 이미지나 음악 이런 걸 이용할 때도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는 체육 선생님이 음악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무를 넣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음악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서요. 저도 좀 더 알아봐서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가요? 우선 그 교과서 내에 있는 사진, 또 동영상 이런 것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그 교과서 내에 있는 사진이나 지문, 뭐 이런 동영상의 저작물이 수업 목적이라 해도 그 저작물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원격 수업에서부터는 교과서 내의 저작물을 수업 목적이라면 그것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관련돼서 안내를 이미 했고요. 네. 또 필요하다면 또 관리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다 풀어내온 상태라서 실제 학교 선생님들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현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또 필요하다면 교과서와 관련된 그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교과서 출판사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현재 이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라면 그 실제로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및 복제 방지 조치, 그다음에 경고 문구 표시, 또 출처 표기 등의 조치를 취하신다면 실제 교과서 내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접근 제한, 복제 방지 조치, 경고 문구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경고 문구를 띄워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좀 자주 하십니다. 모든 수업 자료마다 그런 경고 문구를 표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원격 사이트에서 실제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곳에만 네. 잘만 표시를 해놓으시면 모든 저작물에 굳이 표시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면 된다. 네. 그러면 음원은 어떤가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체육 선생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지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아봐서 이제 공표된 음악인 경우에 그 수업 목적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음원 전체를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약 2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네. 하지만 또 수업 목적이라는 것에 부합하는 선에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다. 그리고 수업 목적이다. 그 수업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면 조금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게 어디까지가 이 20%고 네. 어디까지가 수업 목적에 부합하는 건지 좀 기준이 애매하기도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사실은 이제 그 분야에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저작권법에서 보면은 학교 수업 목적상 저작물 이용은 저희가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과정에서의 이용을 저희가 수업 목적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실제 저작물의 이용은 이제 일부 필요하다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일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어문 저작물과 그다음에 동영상 저작물 그다음에 음원 저작물에 대해서 일부 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문 저작물인 경우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면 10%, 그다음에 음원 저작물과 동영상 저작물인 경우는 20% 이내에서 수업 목적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음원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현재 수업 목적의 이용에 있어서는 실제 일반 저작물 이외에도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있거나 실제 저작권자가 저작권에 대한 것을 기부 형태로 해서 공유하는 그런 공유 저작물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 저작물 사이트를 통해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선생님들이 최근에 와서 폰트 이용에 관련된 분쟁에 많이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데 폰트도 실제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트를 이용 시는 특히 선생님들의 추가 설치 폰트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무료 폰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개인한테 이용을 허용을 하고 개인 이외에 영리나 아니면 기업에서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시지 못하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데 폰트를 이용하실 때는 항상 그 이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유 저작물 제공하는 사이트 있다고 말씀 예. 주셨는데 그 사이트를 활용하면 선생님들께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사이트는 다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신가요? 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누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민간에서 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폰트 사용할 때 아까 주의할 점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용 조건을 확인한 후에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의 안심 글꼴 서비스 네. 여기에 이제 그게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거기에 이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만들어진 폰트도 있지만 실제 민간 기업에서 교육 목적으로 기부하는 폰트, 또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폰트까지 함께 모아서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듣긴 했는데 김수영 선생님께서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편집해서 저작권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 수업 목적이라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도서나 참고서에서도 필요하다면 수업 목적상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일부 이용이 누적이 돼서 그 도서나 참고서의 내용 전체를 이용할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수업 목적상 허용되는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 학생들에게 직접 제가 전송하지 않고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제가 만든 저작물을 이제 올리거나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유튜브에 선생님의 수업 자료를 올리는 경우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수업 자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그 타인의 저작물을 포함시킨 수업 자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와 같이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수업 자료를 하면은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이외에 수업 목적으로 이용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정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접근 및 복제 방지 조치, 그다음에 경고 문구 표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 사용 권리는 선생님과 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되겠죠? 예.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업 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저작권과 관련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또 저희들에게 다시 이제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영상이나 또 사진이나 이제 화면 갈무리 이런 것을 다른 곳에 옮기면 이게 저작권에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학생들에게도 잘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실제로 그 화면에 타인의 저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얼굴이 초상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초상권 관련된 법적인 문제도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든가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게 된다든가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까지도 묻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저작권 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잘 공유해 주시면 원격 수업을 좀 더 안전하게 또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지만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수업 자료 만드는 데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더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네.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런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교육부에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저도 사실은 저작권 관련된 선생님을 통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들이 저작권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수업을 받는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이상 저작권의 고민 없이 수업을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학교 현장에 그런 저작권 관련된 고민이 없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교육부도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또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의 성과가 꼭 잘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작권과 관련해서 더 많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자주 하시는 질문들,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원격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 주세요 라는 그런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이건 불편하다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격 수업 토파보기 그리고 저작권, 정보 윤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두 분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